부부가 자산을 공동 소유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와이프와 집을 샀는데 당시에 집을 등기하면서 리코딩하면서 조인트 테넌시로 하면 나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른 한 명에게 자동으로 상속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 이름을 마찬가지로 이 등기에 넣어서 조인트 테넌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 이게 조인트 테넌시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큰 문제인가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그리고 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조인트 테넌시가 아닌 다른 공동 소유 방식이 더 좋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너무 복잡합니다. 네, 이미 제가 읽으면서도 복잡하겠다 싶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예전에 제가 조인트 테넌시 어떤 자산의 소유권 공동 소유 방식에 있어서 조인트 테넌시와 커뮤니티 프로퍼티 테넌 인 커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조인트 테넌시에 있어서 실수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던 영상 여기 있는데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또는 공동 소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공동 소유를 우리가 잘못해서는 안 된다. 공동 소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일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조인트 테넌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공동 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나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누군가와 재산을 공동 소유했을 때 한 가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조인트 테넌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넌 인 커먼이 있어요. TIC라고 합니다. JT와 TIC.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셔야 될 수도 있겠고. anyway.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요. 조인트 테넌시는 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공동 소유자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 그 소유권이 자동으로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 이전됩니다. 이걸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하는데요. survivor,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right이 생긴다는 거니까 따로 내가 예를 들어 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 명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따로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자산이 survivorship, 그러니까 그 다른 살아남은 공동 소유자들에게 이전되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자산을 공동 소유하는데 JT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지분을 다른 공동 소유자들 합의 없이 동의 없이 내가 가진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즉 모든 공동 소유자가 동의해야만 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조인트 테넌시의 특징이고요. 이에 반해 테넌 인 커먼은요. 테넌시 인 커먼이요. TIC는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동 소유인 건 같은데 right of survivorship이 없다라는 거죠. 즉 공동 소유자 각각이 별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한 명이 돌아가시면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요. 법정 상속, 유언 등을 통해서 별도로 상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survivorship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분할도 가능합니다. 각 소유자가 자신이 가진 지분을 자유롭게 다른 공동 소유주의 허가,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인트 테넌시를 좀 더 들어가서요. 조인트 테넌시로 내 공동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4T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앞서 홍길동 씨 얘기했었던 그 조건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죠. 4T는요. time, title, interest, possession이라고 하는데 각각을 간단히만 time은요. 모든 그 공동 소유주들이 동일한 시간에 그 해당 프로퍼티를 취득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시간에 같은 문서로 소유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앞서 부부가 갖고 있다가 그 자산을 5년 뒤에 자녀를 거기 소유권에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시간이 아니죠. 동일한 시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부부는 예전에 15년 전이고 자녀는 10년 전이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겠죠. 타이틀이라는 게 두 번째인데요. 공동 소유자들이 공동의 문서, 동일한 문서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소유자들이 그 소유권 증서에 이름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인트레스트는요. 동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3명이 공동 소유자면 각각 3분의 1씩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possession이라는 것은 각각의 공동 소유자들이 동일한 권리로 해당 부동산 전체를 공동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 부분만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동등한 점유권이라는 얘기겠죠. 그게 possession.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조인트 테넌시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조인트 테넌시의 특징, 대표적으로 그 right of survivorship인데요.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그 소유권이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 이전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 조인트 테넌시의 장점 중에 하나로서 유언 검토 절차,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프로베이트 없이도 내 자산이 자동으로 공동 소유주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인트 테넌시, 그 다음에 TIC를 설명을 일단 했고, 그러면 대표적인 이슈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것이요.
첫 번째, 바로 위에서 얘기했었던 건데요. 자녀를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거에 소유권을 추가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서 홍길동 씨 사례가 제가 꽤나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인트 테넌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소유자 A, B가 있는데 기존에 조인트 테넌트로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소유자 C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요. A와 B가 각각 조인트 테넌시 상태에서 50%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새로운 소유자가 추가가 되면요. A와 B는요. 더 이상 조인트 테넌트가 아니라고 하고요. A, B, C가 이제 공동의 소유권자인데 이제는 JT가 아닌 TIC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소유권 비율은요. 반드시 3분의 1일 필요는 없고요. 따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자녀를 아까 A, B가 부부이고 C가 자녀인데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대체로 많은 경우 이게 조인트 테넌트로서 3명이 다시 또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을 거다. 소유권 자체가 조인트 테넌시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시더라라는 거죠. A, B 부모가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자녀가 들어오게 해준다라는 말은 결국은 일정한 포션만큼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세금이야 뭐 자산 가치가 아주 높지 않는 이상 나오진 않겠지만 증여세를 신고해야만 증여가 완료되고 온전한 소유권을 자녀가 갖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조인트 테넌시가 깨지잖아요. 그 TIC가 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right of survivorship이 없어요. 자동 상속이 불가하는 거고 따라서 이게 다 각자가 변고가 생기면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난 조인트 테넌시니까 이건 프로베이트 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부모가 이제 자녀의 이름을 넣어주는 것을 하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냐 아니면 이름만 넣어주고 원래 조인트 테넌시가 그렇듯이 이후에 상속이나 이런 단계에서 번거로움 없이 넘겨주기를 위하는 거냐. 대체로 후자일 텐데 조인트 테넌시가 깨지다 보니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냐면요. 조인트 테넌시로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공동 소유자가 공동의 권한을 갖고 있고 한 명이 그 자산을 본인이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허가 없이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원래는 부모님이 의도했던 것은 조인트 테넌시로 들어오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이 자산을 뭐 처분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TIC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그 자녀가 가진 지분에 대한 증여가 완전히 끝났고 그 해당 자산을 알아서 스스로 매각하고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나중에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슈 넘버 1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답은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오늘은 생략하더라도요. 원래 의도했던 조인트 테넌시로 A, B와 C를 추가하는 거 그리고 지금 잘못된 상황에서도 수정하는 방식은 있으니까요. 원한다면 그 방식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슈요. 이게 또 되게 자주 나오는 이슈인데요. 부부가 공동 소유, 이제 아이 이제 빠졌고요. 부부 공동 소유의 경우에요. 그랬을 때 조인트 테넌시로 소유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테넌 인 커먼트로 소유하는 게 더 좋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관점을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right of survivorship의 관점에서 즉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게 자동으로 이 surviving spouse한테 넘어가게 해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조인트 테넌시가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컨셉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뭐 다른 영상에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만 보면 내가 미국에서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걸 뭐 10만 불 주고 산 자산이에요. 근데 이 자산 가치가 올해 지나서 100만 불로 올랐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이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걸 나중에 상속하게 되면요. 상속을 받은 사람은 이 해당 자산을 팔 때요. 원가를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로 스텝업해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큰 혜택이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90만 불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내가 그대로 끌고 있으면서 상속을 해주면 내 자손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이걸 팔았을 때 그 90만 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란 말이죠. 이게 스텝업 베이시스의 컨셉인데요. 이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TIC냐 JT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소유권을 해 놓아야만 나중에 혼선이 없을 거다. 실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 답을 먼저 드리면요.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자,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위치한 곳, 자산이 위치한 곳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일 경우에는 TIC로 소유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non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에 거주하고 그 프로퍼티가 거기 있을 경우에는 조인트 테넌시나 TIC나 동일하다가 답일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조인트 테넌시의 경우를 먼저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소유권이 자동으로 생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스텝업 베이시스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A와 B라고 할게요. 부부 A와 B예요. 그런데 조인트 테넌시로 먼저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B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스텝업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B의 지분만 스텝업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부동산을 둘이 조인트 테넌시로 샀어요. 얼마에? 40만 불에. 근데 한 분이 돌아가실 때, B가 돌아가실 때 부동산 가치가 60만 불이었다라고 칠게요. 부부의 소유 비율은 당연히 50%겠죠. 조인트 테넌시니까요. 그랬을 때 B가 돌아가셨으니 B의 지분의 가치가 사망 시점의 공정가치로 스텝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요. A가요, 서바이버로서 전체 자산을 가져가는데 이 전체 자산에 대한 베이시스가 어떻게 조정되냐면 A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 50%에 대한 이 코스트가 있잖아요. 그건 얼마였냐면 40만 불에 샀으니까 그거의 절반이 20만 불일 거예요. 근데 B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A가 가져가는데 B의 지분이 스텝업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로? 30만 불로. 왜냐하면 돌아가셨을 때 전체 자산이 60만 불의 가치였었고, 그러니 절반만큼 가지고 있었던 것이 30만 불이니까 B가 스텝업 된 게 30이고, 그러면 A가 서바이버로서 이걸 다 가져갔을 때에는 그 프로퍼티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되냐? 원래 가지고 있던 50%에 대한 20만 불 더하기 B로부터 넘어오는 상속받은 지분의 원가인 30만 불을 썸해서 결국 50만 불이라고 하는 이 베이시스가 적용되겠다라는 거죠. A의 새로운 베이시스는 50만 불이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TIC로 그러면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를 테넌 인 커먼, TIC라고 하는 공동 소유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스텝업 관점에서 내가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있느냐 아니면 non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퍼티, non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 주가 어딘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그리고 알래스카까지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커뮤니티 프로퍼티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이제 설명드리는 그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넌 인 커먼이었을 때 어떻게 이 똑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자산의 원가가 결정되는지를 보면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당연히 60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와 B 모두 스텝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라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앞서 똑같은 사례예요. 구매를 했을 때 40만 불이었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B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60만 불의 프로퍼티가 마켓 밸류가 있었다라고 치고 소유 비율이 50%라고 하면요. 돌아가신 분의 포션에 대한 스텝업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포션도 스텝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똑같은 사례로서 돌아가신 분의 베이시스가 원래 20만 불에서 스텝업 돼서 30만 불이 되는 것처럼 살아남은 분의 베이시스도 30만 불로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 전체 자산에 대해서 내가 스텝업된 60만 불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위치한 곳이 non-community property state라고 하면 하나만, 절반만, 아까 조인트 테넌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B의 지분만 스텝업이 되니 A가 건네받은 그 자산에 대한 총 지분의 베이시스는 50만 불이 될 것이다 입니다. 정리하면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데 있어서 자산을,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죠. 스텝업 베이시스의 관점에서는 우선 첫째, 조인트 테넌시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 스텝업이 된다는 거. 이건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시건 non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시건 무관하게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이게 TIC로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시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의 베이시스뿐만 아니라 생존 배우자의 베이시스도 스텝업이 된다는 거. 그리고 non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일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조인 테넌시와 마찬가지로 생존 배우자는 올라가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만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면요.
아까 우리 저 홍길동 씨 사례로 돌아가서 캘리포니아 거주자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스텝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당연히 TIC로 소유하고요. 그리고 부부 공동의 트러스트를 세워서 그 자산을 이 트러스트로 넣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아까 TIC는요 자동으로 서바이벌십이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피하기 위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트러스트로 하여금 소유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한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생전 배우자에게 그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다 넘겨주는 내용을 넣게 된다면 결국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게 정리입니다. 자, 진짜 결론인데요. 저도 이걸 설명드리고 나니 좀 답답한 부분은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다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렵다. 어려우니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꼭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 내가 부부 공동으로서 소유하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특히 원가와 마켓 밸류가 올라갔을 때 스텝법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최대한 절세면에서 효과적으로 상속을 플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꼭 상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예컨대 앞서 홍길동 씨가 그랬던 것처럼 부부가 갖고 있었던 거 그냥 자녀 한 명 넣고 조인트 테넌시 디드 바꾸는 거가 끝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큰 차이가 있으니 꼭 상의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플라이언스 면에서 내가 몰랐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실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닝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